문제 41번.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으로 옳은 것은? 자,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두 가지가 있죠.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유도등. 자, 유도등이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은 없어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1년. 그래서 유도등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이 2년이 돼야 맞는 거고요. 2번에 자동소화장치 3년. 자, 2번이 맞는 거죠. 네, 자동소화장치는 보증기간 3년 맞고요. 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2년. 틀렸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보증기간이 3년이고요. 4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도 2년이 아니고 보증기간 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이 맞겠네요. 다음 42번.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자, 1번 소화활동 설비, 2번 소방자동차, 3번 소방정, 4번 소방전용 통신 설비. 자, 보기 중에서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소화활동 설비입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다음 43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1번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해당 사항이 되고요. 2번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포함되죠. 3번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건축물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 중 수영장. 자,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은 해당이 되지만 수영장은 제외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겁니다. 수영장은 제외예요. 정답 4번. 다음 44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선임하여야 하는가?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해임한 날로부터 재선임 기간 얼마예요? 바로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맞는 거죠. 정답 3번에 30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대상의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지하탱크 저장소 맞고요. 2번 이동탱크 저장소, 자, 해당이 되죠. 3번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다음 4번 지정 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틀렸죠?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의 몇 배? 200배 이상 저장하는 경우에 바로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네요. 다음 46번. 다음 중 소방신호가 아닌 것은? 자, 소방신호는 우리 4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4가지. 자, 1번의 진화신호, 2번의 발화신호, 3번의 해제신호, 4번의 훈련신호. 자, 보기 중에서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자, 진화신호가 아니고요. 경계신호가 들어가야 맞는 거죠. 진화신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4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이제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 안반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이거는 해당 사항이 맞고요. 2번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죠. 3번 시도지사의 완공 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 용량이 3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또는 안반 탱크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 검사, 이것은 수치가 틀렸습니다. 자, 지금 저장 용량이 30만 리터 이상이 아니라 저장 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경우에 위탁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이것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48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는
옥내에서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인가? 자, 이거는 이제 제조소 등별로 이제 설치해야 하는 경보 설비의 종류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인데, 자, 옥내의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이 맞겠습니다. 다음 49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는 대상,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맞는 거죠? 2번.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자,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맞죠? 4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4번도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0번.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따른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자,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다음 51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1번이 맞겠네요. 1번이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맞는 거고요. 다음 2번, 교육 연구시설 내의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연면적 틀렸죠?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의료 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자, 여기도 바닥 면적 합계 틀렸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맞는 거죠.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자, 이것도 연면적 틀렸습니다. 바로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입니다. 정답 1번. 다음 52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화재의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지정을 하는 거죠. 자, 1번의 시장 지역, 2번의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3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자, 1번, 2번, 3번은 자, 모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4번에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 자, 콘크리트 건물은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다음 53번.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500kg인 위험물에 분명히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위험물의 지정 수량 중에서 500kg인 것들만 연결된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오드산 염류. 이거는 지정 수량이 300kg이죠. 틀렸고요. 2번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이것은 지정 수량이 10kg입니다. 2번도 아니고요. 3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것이 바로 지정 수량 500kg으로 이루어진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이거는 지정 수량이 300kg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이 500kg으로만 연결된 것은 3번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공사의 시정 또는 보안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사업자에 대한 2차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자,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사업자에 대해서 자, 첫 번째 1차 행정처분은 바로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그리고 2차 행정처분은 바로 영업정지 몇 개월? 3개월이고요. 그리고 3차 행정처분은 바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2차 행정처분을 물어봤으니까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다음 55번.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자, 맞는 내용이죠. 2번.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이것도 맞죠. 4번.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틀렸습니다.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가 해야 되는 거죠. 예, 4번이 틀렸네요. 다음 56번. 형식 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자,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 판매용으로 진열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57번. 위험물 제조소에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면 급기구의 면적은 몇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환기 설비 설치를 할 때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자, 1개 이상으로 하되 그때의 급기구의 면적은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급기구의 면적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자, 급기구의 면적이에요. 급기구의 면적. 근데 여기서 바닥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때 자,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급기구의 면적이 얼마냐? 바로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90제곱미터 미만일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자, 급기구의 면적이 얼마냐? 바로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거고요. 그 다음 바닥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20제곱미터 미만일 때 자, 미만일 때는 급기구의 면적 바로 450제곱센티미터 자, 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50제곱미터 자, 미만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바로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자,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했죠? 자, 100제곱미터면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급기구의 면적은 바로 4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중 노유자 시설의 연면적 기준은 자,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련 시설과 마찬가지로 바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바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 2번에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변전소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 자, 변전소는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바로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 60번.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에 있네요.